네, 잊혀진 영토라는 수식어가 붙은 곳이 있습니다. 칠광구, 제주 남단 바닷속 대륙붕인데요. 이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곳으로 지목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46년 전 한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고 공동 개발을 시작했는데 일본이 10년도 안 돼 개발해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는데 조약이 종료된 이후 단독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약을 연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시기 오늘로 꼭 2년 남았습니다. 향후 일본과 중국의 공동 개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칠광구 이대로 손 놓고 넘겨줘야 하는 건지 해법은 없는 건지 홍사훈 해설위원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홍 의원, 예. 칠광구는 영화 그리고 대중가요의 소재로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예.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칠광구가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대륙붕이거든요. 대륙붕이라는 게 해저 밑에 있는 바다 밑에 있는 이제 땅 얕은 그 땅인데 여기에 이제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거다라는 과거에 유엔의 그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한국이 그럼 석유가 많다고 하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전. 여기 이제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이제 같이 개발하자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줬죠. 그래서 반반씩 이제 공동 개발해서 나오면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다른 언론들도 일부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홍 의원은 다른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2년 뒤, 꼭 오늘로부터 2년 뒤를 좀 지목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칠광구를 개발해서 여기 석유가 많다고 하니까 이 개발하자 그래서 나오면 반씩 나누자 했는데 그걸 조약을 체결한 게 1978년이거든요. 50년간 이거 유효한 조약이다 했으니까 종료되는 시점이 2028년입니다. 한 5년 남았죠. 그렇죠. 근데 종료되기 한 3년 전에 양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이거 더 계속 연장할지 조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종료시키자 할지 상대국에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2년 뒤인 2025년 6월 22일. 오늘 그러니까 오늘로 딱 2년 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물론 이거 계속 연장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도 못 대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조약을 이제 그만하자, 종료시키자고 통보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1970년대 우리가 이걸 칠광구를 우리가 개발하겠다 했을 때만 해도 우리한테 좀 유리했거든요. 국제해양법상. 근데 그 이후에 1982년도에 200캐릭 배타적 경제 소역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 유엔에서 그런 새로운 국제해양법을 이제 새로 도입하면서 일본한테 이게 유리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이 달라졌죠. 야, 이거 잘하면은 한국하고 나눌 필요 없이 일본 혼자서 우리 이거 다 가질 수 있겠다.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또 옆에 중국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사이에 있는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나누고 한국은 그냥 배제시켜도 되겠다. 이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지금 아예 저희 공동 개발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그렇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홍 의원은 칠광구 문제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취재를 하시면서 지금 칠광구 석유 혹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높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제대로 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주로 일본에 이제 그때는 일본이 기술들도 많았었으니까 일본이 다 탐사를 해보고 그때는 일본도 가능성 있다 해서 한국하고 같이 시추도 하고 한 7군데 뚫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었는데 갑자기 국제적인 해양법이 좀 일본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1986년에 다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일본이. 여기 석유 없어 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는 제대로 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탐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진짜 석유가 없네. 그럼 그때 가서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며칠 전에 이게 타방송에서 예. 이제 여기 경제성이 없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공동 개발 얘기가 나왔던 거다라는 좀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탐사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거기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3, 40년 전에 일본이 해봤더니 여기 없다고 한다라는 걸 그냥 일본이 놀리거든요. 일본이 놀립니다. 일본의 속셈은 지금 분명하거든요. 이거 한국하고 나눌 필요 없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바로 지금 칠광구 옆에서 계속 석유를 실제로 시추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일본이 더군다나 거기다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공동개발 구역까지 책정했는데 그 칠광구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석유가 없어서 일본이 없다고 하는 거냐. 그건 정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홍 의원 말대로라면 일본의 속내가 이제 뻔히 보이는데 우리도 그냥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 놓으면 안 되죠. 이게 영토의 문제고 자원의 문제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3년 전에 2020년 1월 달에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이거 우리 기다릴 수 없다. 일본은 경제성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들어가겠다, 개발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한국은 한국석유공사를 갖다 이 개발 사업자를 지정했으니까 일본도 빨리 지정을 해달라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해놨는데 일본에서 계속 뭉개고 있죠. 지금 이거 답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이런저런 핑계 대요. 뭐 코로나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 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상회의라도 일단 열어보자 했는데 그다음에 뭐 도쿄올림픽도 1년 연기됐잖아요. 올림픽 그렇죠. 지금 연기돼서 정신없으니 올림픽이나 좀 치르고 해보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지금까지 계속 뭉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계속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말씀대로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이면 사실상 이제 그 연장 여부가 결정이 돼버리는 건데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하신 해양법 좀 불리한 상황인데 해법은 전혀 없습니까?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그리고 가장 지금 마지막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그 해법이라는 거는 영토 문제라는 게 원래 정상들이 담판을 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말한 그 중국과 일본의 공동개발구역도 일본의 후쿠다 총리와 당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만나서 담판을 줘서 결정한 거거든요. 한국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거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지난번 사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걸 좀 얘기를 의제로 꺼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끌어들여서 이게 일본이 저렇게 만약 조약을 종료시켜버리면 중국이 여기 들어온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여기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국익 또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득을 시켜야죠. 그래서 정상 간의 회담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 땅뿐만이 아니라 해양 주권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무관심이나 방관으로 이런 손 놓고 이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홍 의원도 계속 이 문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아무튼 듣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네, 부분은. 고맙습니다. 네.